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공직선거에서 유권자의 역할은 투표를 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개표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감시하는 것 또한 유권자의 몫일 것입니다. 재보선 당일인 내일 국민TV가 선거 파티와 함께 더 개표 라이브라는 제목의 개표 감시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선거 데이터 방송과 개표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방송을 한데 묶어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건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선거 파티의 서정우 실장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저도 이번에 이 방송 준비하는 과정에서 논의에 좀 참여를 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네네. 이 선거 파티가 어떤 조직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또 서 실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본인 소개도 좀 해 주십시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6.4 지방선거 때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본 거잖아요. 예. 그때 이제 선거 파티 이제 참관인 배치에 힘써주신,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김진숙님하고, 그 다음에 또 모집을 하신 그 백인용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방송을 할 때 많이 참여했던 스텝진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고요. 예. 이 선거 파티는 뭐냐면 일반 시민들이 개표 현장에 개표 참관인으로 참가해서 개표 현장을 실시간 현장 연결을 통해서 개표 방송을 진행하는 이벤트성 방송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서 실장님 본인의 역할이나 본인 소개? 요번에 제가 하는 거는 저번하고 똑같은 걸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현장하고 연결하고 계속 이쪽 연결했다 저쪽 연결했다 그다음에 그거를 아마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뭐 일반 직장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일 하시는지는 말씀하셔도 괜찮으신지요? IT 업계 쪽에서 있습니다. 예. 네. 이 선거 파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지난 대선이 좀 문제점이 많은 선거였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비용이고 효과적이고 좀 지속 가능한 새로운 방식이 뭔지 고민하다가 이제 기획하게 됐고 계속 이와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일단 일반인들이 그 개표를 참관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참관인으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절차는 동일하게 거치는 거죠. 예, 똑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이거를 기획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 참관인이 안 되면은 좀 그건 좀 현실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 개표,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투표하고 개표가 있잖아요. 그럼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대 야당이나 여당에서 참관인을 이제 정당을 통해서 이제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대부분 그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이미 하시는 그 조직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 그 주민들한테 주는 일종의 일자리 정도로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일자리가 정해졌는데 저희가 집어넣겠다고 하면 자기네 좀 지역구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투개표 참관인 하면 보수가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투표 참관인도 보수가 나오고 개표 예. 참관인도 보수가 나오고. 예. 재미있는 건 투표 참관인은 끝나자마자 돈이 나오고요. 개표 참관인은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이렇게 돈이 나옵니다. 물론 선관위로부터 나오고요. 예. 개표가 완료돼야 나오는 거겠군요. 그렇죠. 개표가 완전히 끝나야 나오는 거고요.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돈은 반드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투표 참관인 하다가 이렇게 높은 사람 와서 악수 청했는데 안 해도 보수는 나오는 거죠. 거부해도. 아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선거 파티 활동 시작하시게 된 계기에 관련해서 네. 지난 뭐 선거 대선 과정에 대한 뭐 의혹 제기가 좀 있었다. 네. 이런 부분을 보면서 결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좀 의혹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명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좀 입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여전히 좀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네. 뭐 크고 작은 그 개표 과정에서 좀 부정과 관련된 의혹들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좀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을 알고 계시면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사례라기보다도 이제 제가 이공계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으로서 굉장히 의심 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울 수 없는 의심이 꼭 있었어요. 항상. 그게 뭐였냐면, 개표를, 그러니까 투표 용지를 인식하는 기술 중에, 그러니까 인식 기술 중에 OMR이라는 기술하고 OCR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 과거에 뭐 학력고사 보고 할 때 카드. 그쵸. OMR이라는 게 옵티컬 마킹. 예. 그다음 OCR 하면 옵티컬 캐릭터. 그러니까 문자 인식과 마킹 인식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투표용지에다가 후보자의 이름을 씁니다. 그럼 이름을 쓰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히라가나가 있고 예. 가타카나가 있고 한자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다 인식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마킹만 인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이런 인식기술 쪽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투표용지에 이 마킹된, 그러니까 도장으로 마킹된 거죠. 마킹된 걸 인식하는데 인식의 오류가 이 정도로 높다는 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기술이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인식 기술도 사실 존재하고 있고 그와 비슷한 기술로서 위조 수표 감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오류율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위조 수표 감별기보다 이 개표기 자체가 네, 오류율이 더 높다.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겠죠. 위조 수표 감별기라는 건. 예. 네. 근데 위조 수표를 감별하는 그 기계하고 투표용지를 감별하는 이 기계 어느 게 더 정밀해야 된다라는 뭐 경중을 따질 수 없는 그런 문제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적으로 다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류가 난다는 거고 저번에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서 봤는데 예. 일본에 가서 실제로 물어봤대요. 우리나라 이런 방식으로 개표 인식을 투표용지를 인식하게 될 경우 에러율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냐 했더니 일본 측 대답이 이런 걸 하는데 어떻게 에러가 나올 수가 있냐. 0%다 이건.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만큼 시스템이 정확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왜 이런 걸 쓰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들까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고요. 예.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냐라는 것도 의심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이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데 네. 왜 이 수준밖에 못 만들었느냐 이 얘기입니까? 진행자분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인식기술 중에 또 QR코드라는 거 아시죠? 예. 그 QR코드의 인식 속도가 인식하는 방식이 이거보다 더 어려운 방식이거든요. 마킹, 이 도장 인식보다 더 어려운데 스캐너를 통해서 마구마구 지나가는데도 그 QR코드를 다 인식할 수 있습니다. 거의 에러율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이거보다 더 쉬운 이 전자개표기의 기술인데 예. 적용하면 되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예. 그동안의 선거 파티가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예,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선거 파티가 해온 활동은 지난번에, 그러니까 6.4 지방선거 때 한 게 처음이고요. 예. 그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송 시스템으로 진행했던 걸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첫 번째로 이제, 이제 작년인가요? 대선 때, 그러니까 국정원 선거 개입하고 관련해 갖고 이제 해외 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방송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시청 집회가 계속 있었잖아요. 시청 광장에서. 그때 이제 자유 발언 시간대 또 해외 교민을 연결해서 자유 발언을 연결해 본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촛불 5주년 행사인가요? 작년에 4주년인가 5주년 행사를 그 청계광장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했었는데 그때 미국의 시카고하고 아틀란타, 그다음에 제주 강정 그렇게 연결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7.27 정전협정 60주년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통일 관련 단체하고 연결해갖고 이제 세계 7개 국가 13개 지역 동포들을 연결해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좀 재밌었던 건 그때 발언하신 분이 80세의 목사님이셨는데 평양이 고향이신 실향민이셨어요. 그때 이걸 발언을 하고 나서 한 30년 만에 가족 중에 지인을 만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 굉장히 그 보람이 방송을 있었습니다. 보고 네. 예. 내일 국민TV와 선거파티가 함께 내보낼 그 더 개표 라이브 이 방송에 관한 설명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언제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또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가 궁금합니다. 730이라서 저희가 7시 30분부터 방송을 시작하기로 했고요. 오전 7시 30분이요? 아니요, 개표 방송이니까요. 오후 7시 네, 30분. 오후 7시 30분. 여러분들 네. 외우기 쉽습니다. 7월 30일 7시 30분. 근데 투표는 8시까지인데 30분 네. 먼저 시작을 하는군요. 선거 파티를 좀 소개한다든가 그 정도의 방송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직접 기획하는 담당자가 아니라서. 오후 7시 30분이요. 예. 네. 그리고 그때 다뤄질 거는 6.4 때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을 것 같고요. 이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가 15개 지역에서 있잖아요. 예. 그래서 15개 지역이 다 연결이 될지 안 될지는 조금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현재 확보된 건 10개 지역은 이제 확실하게 확보가 돼 있고요. 그쪽을 연결하고 이쪽 스튜디오에서 불러서 연결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이제 개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는 이제 개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저희 스튜디오로 전화를 하던가 아니면 우리 SNS 메신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면 그 필요에 따라서 현장을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방송을 하고 예. 그런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그 현장을 방송하기 전에 스마트폰에 이제 그 동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미리 촬영해서 저희 메신저로 보내면 스튜디오에서 그 화면을 보고 화면 안에 방송 화면으로 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연결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네. 이제 전화 연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화면으로 실제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중파에서 보면 제일 대표적인 예가 올림픽 할 때 보면 가족들이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을 하면 매달 딸 가능성이 있는 네, 가능성이 있는 가족집에. 가족집에 방송 어떤 뭐 카메라가 기자들이 가죠. 카메라가 가죠. 그와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디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네 여기는 무슨 누구 선수 집에 부모님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 같이 뭐 예를 준비하는 들면 방식이 서울 동작을 개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동작을 말씀이죠. 개표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육성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이 직접 화면으로 중계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화면까지 포함해서 그 개표 현장을 이렇게 속속들이 중계하는 거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이걸 처음에 진행할 때 예. 당연히 저도 이제 선거법을 좀 검토를 해봤어요. 예. 지금 현재 선거법은 어디까지 확실하게 문구가 돼 있냐면 개표 현장을 비디오로 촬영할 수 있다. 그리고 촬영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도 괜찮다. 예. 그러니까 촬영할 수 있다는 건 공개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건데 촬영 현장을 그리고 아프리카 TV를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인 방송을. 그래서 아프리카 TV로 생중계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건데 이걸 다중으로 연결했을 때 문제가 되겠느냐 이 부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예.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면 답변이 없어요. 알아서 해라라는. 그러니까 공무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일단 사례가 없잖아요. 사례가 없으니까 쉽게 대답을 못했다고 저는 이해가 돼요. 예. 그러면 사례가 없는데 우리가 그냥 진행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라는 거 정도도 좀 예견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예. 명분이 없을 것 같아요. 처벌할 명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처벌이 된다면 무슨 근거로 처벌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좀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게 길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다. 그럼 우리가 다니면 길이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서 진행을 했고요. 뭐 처벌 받아야 기껏해야 뭐 집행유예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참여인단을 좀 설득을 했습니다. 예. 질의는 문서로 하셨습니까? 전화로 했고요. 예. 중앙선관위에다가는 그 게시판에 글을 써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없길래 전화를 또 했죠. 그랬더니 이제 기다려 달라라고 얘기가 나왔고 답변이 결국은 안 나왔죠. 예. 혹시 모르니까 통화하신 내용을 좀 녹음을 해 놨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는 안 하셨습니까? 녹음을
했던 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게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게 육사 때 만약에 이거를 하고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 통화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 텐데 육사 때 진행을 해봤더니 전혀 뭐 문제 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어떤 뭐 반대라든가 네. 문제 제기가 없었다 이 말씀이죠. 네, 이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예. 투표도 중요하지만 개표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예, 공정하고 또 정확하게 개표를 하는지를 감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도를 갖고 기획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더 개표 라이브라는 이 방송, 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이 방송을 하기 전에는 이 개표 현장이 얼마나 이렇게 좀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방송을 실제로 해보니까 매우 소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개표 참관인을 다 하신 분들한테 끝나고서 이제 저희 후기 때 뭐라고 물어봤냐면 대놓고 투표용지를 감출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되게 쉽겠던데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 가방도 다 밑에 있고요. 예. 시작 단계에서는 좀 그게 좀 삼엄하게 진행이 돼요. 근데 거기에 참가를 하신 개표 참관인들, 그 다음에 개표 사무원으로 참가하신 분들, 대부분 다 선관위 직원이 아니고, 일종의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이분들의 심리 상태는 뭐냐면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돈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관인을 모집하는 그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에서 일자리 제공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가는 게 다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한 11시 정도 되면 다들 지쳐 있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말 소홀히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성만 갖는다면 투표용지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은 투표 현장에서 개표까지 올 때는 뭐 어떤 감시를 통해서 철저하게 오다가 예. 개표 현장에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이제 좀 나태해진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좀 굉장히 다 누구나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다 소홀해지기 마련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마 참가하신 분들은 저하고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예. 육사 지방선거 때 처음 시도를 해보셨고 또 이번에는 이제 전국에 15개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는 지역에서 시도를 합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또 앞으로 꾸준히 이런 개표 참관 또 방송이 이어질지 이렇게 관심인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육사 지방선거 때 이걸 하고서 요번에 이제 국민TV하고 같이 하게 됐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시민 단위에서 저희가 그거 할 때 총 들어간 비용이 한 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헤드셋하고 카메라 이렇게 제공하는 정도였는데 뭐 스튜디오도 일종의 게임방을 빌려서 했었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멀쩡한 스튜디오로도 진행을 하고, 예. 이거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앞으로 남은 건, 이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거든요. 요번에 좀 아쉽지만 진행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개표 현장에서 그 개표 상황을 이렇게 게시를 하거든요. 예. 그럼 그거를 저희가 그 자료를 이쪽 스튜디오 쪽으로 보내면 그걸 빨리 분석해서 개표 상황을 올릴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선관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까지 더 빠른 속도로 저희가 개표 상황을 방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중앙선관위보다 더 빠르게. 그렇죠. 예.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또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좀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있고요. 참관인만 더 확실하게 모집이 되면 다수의 인원이 물론 거기에는 정당의 협조가 그러니까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훨씬 더 높은 퀄리티로 방송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많이 기대되는 건 총선이잖아요. 2016년에. 예. 그때는 굉장히 좀 사실 기대가 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수의 참관인을 확보하는 문제. 예, 참관인을 확보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개표 참관인으로 배치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사람은 요번에도 참여할 사람은 많은데 네. 예, 실제로 이제 그 일종의 TO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TO 확보가 가장 어렵습니다. 요번에도 65명이나 참관인 신청이 됐는데 예. 배치되는 건 거기에 3분의 1도 못 미치죠, 지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거 외에 네. 집회라든가 어떤 기념 행사 때에 일종의 좀 다원 생방송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좀 했습니다. 네네. 예. 이런 부분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보면 이제 세월호 진상규명 그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네네. 뭐 집회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이걸 전국 곳곳을 연결해서 방송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네, 뭐 실질적으로 제가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화면도 이미 있고요. 예. 각지에서 이제 지금 뭐 세월호 관련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가적인 문제로 인해서 각지에서 이제 집회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같은 이슈로. 예. 그러면 좀 규모 있는 도심지에서는 대부분 미디어 팀이 다 한 명씩 다 따라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정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장비라면 선거 파티로 파견되는 개표 참관인보다 훨씬 더 좋은 장비들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 정도의 인원으로 이 방송 시스템을 똑같이 적용하면 집회에서도 이걸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참가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참여하는 그 뿌듯함을 더 많이 전달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모든 게 행사를 할 때 보니까요, 주최 측에서 고민하는 게 콘텐츠더라고요. 예. 집회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콘텐츠의 확보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루한 것들이 자꾸 나오게 되고, 아니면 시민 발언만 계속 반복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게 최대 15군데까지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예. 대한민국 상황으로 보면 한 10개 정도 지역을 하면 권역별로 하니까 10개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그럼 서울에서 뭐 어떤 컨텐츠를 준비하고, 요번에 서울에서는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다음 부산 준비한 거 나와주세요. 부산에서 이제 그 행사를 하고 같이 화면을 공유해서 그 화면을 보고, 부산 끝나면 뭐 또 광주로 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요런 거를 집회 주최 측에다 좀 제안은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 예. 뭐 내일 재보선 개표 현장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집회 현장이라든가 이런 걸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일단 뭐 저희 뉴스K 시청자들 네.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은 내일 오후 7시 30분부터 네. 이 더 개표 라이브 선거 파티와 국민 TV가 함께하는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음 선거 때 어떤 또 영향력이나 공정한 뭐 선거 감시라는 측면에서요 발휘할 수 있지 가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선거 파티의 서정우 실장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